안녕하세요. 현대판 산야초 동의보감 컨설tant 약조TV입니다. 본 방송에 앞서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독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은 화면 중간에 있는 붉은 것이 구독 한번 눌러 놓으시고요. 두 번째로 좋아요, 엄지척은 매 프로마다 한 번씩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리상, 시간상 산야초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분을 한하여 2020 산야초 특강을 마련했으니 지금 화면에 나오는 내용 잘 보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 강좌를 수강하고 나시면은 효소 전문가, 천연식초 또한 약초 전문가로 만들어 드립니다. 이 특강은 매월 1회 즉 토요일만 실시합니다. 그것도 저 서울이나 인천 쪽에 먼 곳에 있는 분을 위하여 토요일 날 12시부터 15시 즉 3시까지죠. 강의받고 나면은 대한민국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산행하면서 찔레 새순을 조금 땄습니다. 사무실에 가져와서 정통적인 방법으로 찔레 새순차를 만들 테니 잘 봐두셨다가 요즘 한창 나오는 찔레 새순 채취 따라해 보십시오. 사실 찔레는 이 새순부터 열매, 꽃, 줄기, 뿌리까지 단 한 부분도 약으로 쓰지 않는 것 없습니다. 특히 이 찔레 새순은 어린이의 성장 발육에 좋고요. 면역력을 높여주고 혈관을 아주 깔끔하게 해서 피가 잘 흐르도록 해주는 것이 찔레 새순이죠. 그리고 간 기능이 안 좋아서 눈이 침침하고 눈물이 좀 흐르고 충혈되어 있는 분 혹시 계시면 새순차 만들어 꾸준하게 활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관절이 안 좋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무릎이 뻑적지근하고 허리가 아주 뻑적지근하고 관절염 또는 류마티스 관절통 이럴 때 여러분들 이 찔레 뿌리나 찔레 줄기 또는 이 찔레 새순이 아주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찔레 뿌리나 찔레 줄기를 채취해서 묵과 꾸준하게 드시면 특히 관절염에 참 좋죠. 그리고 이 찔레 새순은 피를 맑게 해서 즉 혈관 속에 있는 혈전, 피떡을 깔끔하게 분해 잘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뛰어나고요. 해온 찔레 새순을 제가 깨끗하게 한번 씻습니다. 씻을 때 여러분들 너무 빡빡 문지를 할 필요 없고요. 먼지만 이렇게 날려보낼 정도로 씻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물을 말린다고 햇빛에 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털어버려서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만 하면 되고요. 자, 제가 씻은 것을 물을 좀 뺐습니다. 이제 제가 덕건판을 전기를 연결해 놨습니다. 이 덕건판에 대한 구조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온도 조절기 있죠. 처음에 화살표가 있고요. 1, 2, 3, 4라 아마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처음에 화살표를 싹 돌리다 보면은 딸깍하면서 불이 오죠. 그때의 지점은 F점이라 하여 즉 퍼스트 시작점이죠. 여기에 불이 왔다가 가는 순간의 온도는 약 80도밖에 안 됩니다. 차 하시는 분들이 이 온도에서 많이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1번의 온도는 약 150도 정도 되고요. 2번은 약 200도 정도. 그 다음에 3번은 약 250도 정도 되고요. 4번 내지 5번은 아주 고열입니다. 약 300도가 넘다 보니 까딱 잘못하면 태울 수 있죠. 주로 큰 고기를 굽거나 이럴 때 사용하고요. 이 4번이나 5번은 잎차를 덮을 때도 사실 잎이 아주 부드러운 것은 1번 내지 2번에서 덮고요. 그러나 찔레 새순은 좀 억세하기 때문에 3번 정도가 좋습니다. 만약에 이 덕건판 온도를 너무 낮게 해서 하면은 오히려 분내가 나서 안 좋죠. 그리고 이 온도는 지금 현재 3번이 고정이 아닙니다. 제가 덕거 가면서 중간중간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3번에 불이 왔다 갔습니다. 제가 찔레 새순을 이 덕건판에 부었습니다. 자, 이런 작업하실 때 여러분들 꼭 장갑 끼고 하십시오. 온도가 매우 높습니다. 자, 꼭꼭 눌러서 밑에 부분부터 숨 죽도록 만들고요. 자주 뒤집어서 절대 타면 안 됩니다. 만약 이런 거 하다가
누르면은 나중에 먹을 때 불내가 나서 맛이 없죠. 김이 술술 나고 보니까 제법 많이 뜯겨졌죠. 이제 부어가지고 1차 유념할 겁니다. 자, 이제 부었습니다. 유념할 때 여러분들 잎이 두꺼운 것은 뜨거울 때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잎이 부드러운 것은 조금 식힌 다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념이란 잎차를 만들 때 비벼서 잎 표면에 상처를 내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내부에 있는 약 성분이 잘 우러나오고요. 또는 잎이 부드러워지고 참 좋습니다. 만약에 이 찔레 새순을 이렇게 득금을 하지 않고 생것을 그대로 말려가지고 사용한다 해보십시오. 아무 맛이 없죠. 제가 부어서 조금 식혔습니다. 이제 유념할 겁니다. 유념이란 빨래판 방식으로 이렇게 박박 주물러 주는 방식도 있고요. 또는 주먹을 쥐고 살살 비벼서 상처를 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작업을 부드럽게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잎이 더 부드러워지고 차맛은 좋아집니다. 자, 제가 세 번째 유념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온도를 한 칸 더 내리십시오. 덮었다가 유념하고 식히고 다시 덮고 유념하고 식히고를 반복해 가면서 이 덮은 판의 온도는 서서히 내려주고요. 보십시오. 제법 많이 이제 수분이 날아갔죠. 제가 네 번째 했습니다. 이제 약 6번째 할 거거든요. 그러니 사실 이 잎차를 만드는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죠. 사실 저도 시작부터 현재까지 약 2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자, 이제 거의 수분이 다 증발되었습니다. 6번 했거든요. 되도록이면 잎차는, 자, 제가 6번 정도 덕근과 유념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수분이 남아있네요. 자, 수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들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물론 만져보면 되죠. 그러나 자, 덕급한 온도를 F점, 즉 퍼스트점에 놓고 지금까지 덕급한 이 찔레 새순을 바닥에 깔았습니다. 그 다음에 뚜껑을 덮어보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김이 막 서렸죠. 그 이유는 아직은 내부에 수분이 남아있다 이런 뜻이고요. 이럴 때는 뚜껑을 다시 열고 수분을 닦아내십시오. 그 다음에 열어놓은 상태에서 한참 접어 두십시오. 두면은 수분이 많이 날아가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확인해보고 나중 결국은 이 뚜껑에 수분이 조금 더 차서는 안 됩니다. 또 거의 마지막에는 보통 우리가 꽃차를 만들 때 향매김 또는 향가둠이라 그러죠. 뚜껑을 닫아서 은은한 온도에 서서히 말라지도록 두면은 이 향이 잘 스며들어가서 오히려 맛이 참 좋습니다. 제가 향가둠을 약 30분 했습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오. 뚜껑 닫았는데도 수분 없죠? 완전히 말랐습니다. 이제 차간에 넣고 한잔 할 겁니다. 제가 잔 2개와 뜨거운 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잎차를 드실 때는 냄비나 솥에 넣고 끓여 드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한번 끓여 조금 식힌 물을 부어 우려 드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팔팔 끓이면은 비타민 C나 비타민 A가 파괴돼서 사실 약효가 거의 없죠. 이것 말고 여러분들 청국장도 사실 참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국장을 냄비에 넣고 팔팔 끓이면은 과연 이 청국장에 있던 효모균이나 유산균, 기타 수많은 인체에 유익한 물질들은 사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전부 파괴돼 버리고 효모균, 유산균, 껍데기를 먹는 거죠. 즉 시체를 먹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러기면은 이 청국장도 된장국을 끓인 다음 조금 식을 때 한 숟가락 넣어서 그때 풀어 가지고 드십시오. 그러면은 비타민이나 유산균들이 많이 살아있게 되고요. 녹차도 마찬가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반드시 끓여 먹는 것이 아니라 우려 드시는 겁니다. 팔팔 끓었을 때 온도는 약 100도고요. 그 다음에 불을 끄고 조금 기다리면 약 80도로 내려가죠. 그럴 때 아주 천천히 물을 부어서 약 5분 정도 두었다가 드시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 지금 자리 한번 보십시오. 제가
덮어놓은 이 찔레 새순을 한 30개만 넣었습니다. 이렇게 덮여버리면은 사실 부피가 약 5분의 1로 줄어버리죠. 그러니 웬만큼 많이 채취해 와도 덮어버리면은 양 얼마 안 됩니다. 이거 채취하는 시간 빼고 사실 덮는 시간만 해도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고요. 자, 제가 잔에다가 재료를 좀 넣고 끓여서 식힌 물을 이제 따로 씁니다. 자, 제가 한번 보십시오. 뒤지기 보니까 찔레 새순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죠. 바로 잘 만든 꽃차나 이러한 잎차는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원래 모습대로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잎차나 꽃차는 눈으로 먹고 입으로 먹는다라고 하죠. 자, 한번 보십시오. 새파랗게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양만 해도 몇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 됩니다. 이런 봄에 나오는 어린 쑥도 채취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 보시고요. 잎차 만드는 방식은 거의 다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 있지 말고 주말에 나가시어 쑥도 좀 캐고 또는 찔레 새순 채취해서 제 하는 방식대로 덮고 차 만들어 꾸준하게 활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4월부터 실시하는 산자초 특강 바로 제 사무실 이곳에서 할 겁니다. 앞쪽에 보니까 건강백세 산자초란 큰 글귀가 보이죠? 이것은 한국전통약초연구소 부설 평생직업교육원이고요. 산자초 전문교육장입니다. 자, 이 사무실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아주 진귀한 자연산 약수는 어마어마하게 있고요. 약차도 가득 만들어 두었습니다. 제 사무실에 문에 한번 보십시오. 정답은 꾸준하게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꾸준하게 하시면 반드시 그 결과는 좋을 겁니다. 오늘 제가 직접 시범을 보인 찔레 새순차 많이 만들어 드시고 모두 건강하십시오.